안녕하세요. 이 스마트 워치폰이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우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꽁이 여사 231번째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을 제가 말로 또 일기를 써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만보걷기를 하고 왔습니다. 만보걷기를 하고 공원팀들이 오늘 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만보 걷고 공원에 가서 공원팀들하고 회식을 아주 잘 했습니다. 시원한 수박하고 아주 떡을 금방 방앗간에서 빼갖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미역 그 냉국을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역 냉국도 잘 먹고 그렇게 집에 부지런히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오늘 또 안과 가는 날이에요. 제가 백내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우리 아들이 예약을 해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안과가 많잖아요.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전 잘 몰라가지고 또 안과 수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서 했다 해서 거기 가서 저도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좋은 병원이 있는데 왜 좋은 동네 살면서 혜택을 못 보냐. 엄마 좋은 병원 내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가서 받아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그 롯데타워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요. 거기 11층에 밝은 안과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가보니까 크던지 난 병원이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그냥 하여튼 거기 직원이 100명이 넘는다면 알만 하시겠지요? 웬만한 개인병원에 가면 간호사 몇 명하고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진료하잖아요. 아이고 여기는 가니까 진짜 직원도 많고 손님도 많고 아주 로비도 굉장히 크고 손님들 대기하고 기다리는데도 아주 넓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11층에서 바깥에 내려다보니까 아주 속이 다 탁 트이는 게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안내자가 없으면은 그 병실을 찾아 다닐 수는 저는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처음 가서 그런지 아주 너무 찾기도 힘들어서 일일이 그 간호사님들이 그 안내를 해서 그렇게 검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많으니까 내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병원은 난 처음 보는데 도대체 직원이 여기는 몇 명이나 되냐니까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부터 간호사들까지 얼마나 친절하고 밝게 손님을 그렇게 맞아주는지 아주 기분부터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난 10시에 가서 1시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하는데 검사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 내용을 컴퓨터로 잘 이렇게 보시더니 녹내장도 있다는 거예요. 녹내장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매일 약을 먹듯이 녹내장 환자들도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눈 약을 넣는 습관을 들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녹내장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 1번, 2번, 3번을 설명을 해주면서 1번 이걸로 수술하면 앞이 안 보이고 먼 데 것은 번져 보이고 2번을 또 수술하면은 앞은 그런 대로 보는데 또 먼저 것이 그것도 깨끗하게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3번을 수술하면은 앞에 것도 잘 보이고 먼 데 것도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빛이 번지지 않고. 너무너무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술한 분을 이제 백내장 수술한 분을 한 몇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분한테 전화 좀 한 통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했더니 병원에서 노인들이 흔히 하는 그 개인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노인들이 흔히 하는 40만 원 드리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주로 하시라고 많이들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40만 원짜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해봤어요. 또 해봤더니 아니 그분은 8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다 뭐 렌즈를 그래 넣는데 가격 차이가 많은가 봐요. 라섹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고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간호사실로 돌아와서 간호사에게 다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했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3번 150만 원짜리를 권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다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1번은 25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거 수술해도 그냥 104장만 걷어낸 거지 앞에 글씨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먼데 것도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역시도 앞에는 조금 잘 보여도 또 먼데 것이 글씨가 번져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50만 원 차이니까 150만 원 돈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환자마다 다 눈의 상태를 보면서 권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했다고 나도 이거 해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럴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를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와서 큰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실비보험이 있거든요. 통화를 하니까 이제 큰아들이 보험에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백내장 그 실비보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보험사로 전화를 해보니까 백내장은 최대 20만 원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른 수술을 해도 20만 원 이상은 안 나오는데 그 진료 그걸 무엇을 수술을 했는지 그 진료 그 영수증을 보면은 그보다 못 받을 수도 또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실망을 했지요. 저는 매달 보험료를 25만 원씩 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저는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어서 혜택 본 적이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혜택을 볼라나 하고 했더니 이번에도 꽝입니다. 혜택은 볼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요. 보험 옛날에 제가 이 삼성에다 보험을 들었는데 삼성 보험이 제일 까다롭더라고요. 보험료도 제일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보험료도. 내가 젊어서 삼성이 이렇게 까다롭다는 걸 알았더라면 다른 보험사를 선택했을 건데 옛날에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리고 건강했었고 수십 년 보험료를 냈어도 병원비 그렇게 지급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병원을 제가 안 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진료비가 20만 원, 상한선이 20만 원이라고 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또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들이 떠날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공동체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나도 함께 바쁘게 준비를 했다. 그동안 4차례나 연주복을 손봐갖고 고쳐가지고 갔고 오늘도 미처 못한 게 있다면서 늦은 시간에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아들 부부가 와서 힘든 가운데도 반가웠다. 이번에 가지고 온 것들은 복잡한 일들이었다. 바지와 치마를 늘리는 일인데 한 뼘씩을 늘리는 것이었다. 일하기도 힘들고 난감한 일이었다. 손님이 가져왔다면 난 당장이 못한다고 보냈을 것이다. 내일 당장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천을 덧대가지고 한 뼘씩을 늘려서 주었다. 아들도 미안해하면서 애교를 떤다. 나는 일체 내색하지 않고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 아들 부부도 나도 저녁을 먹지 않은 터라 일 끝내고 치킨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반을 시켜서 테이블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내가 드렸다.
나도 피곤했지만 아들 며느리도 피곤한지 하품을 연발한다. 그 시간에 집에 가서 개인 짐도 싸야 한다는 것이다. 밤을 꼴딱 새게 생겼다. 밤을 샐 것 같다고 한다.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짐작을 해봤다. 제주도 외갓집에 가 있는 우리 찬성이는 잘 먹고 잘 놀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 찬성이를 제주도 외갓집에다 맡겨놓고 아프리카를 부부가 떠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찬성이 엄마 아빠랑 여기서 찬성이도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훈련을 했다고 한다. 형들이 찬성이를 데리고 며칠을 잤다는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골고루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 1월 2일입니다. 세 자매가 만나다. 매년 1월 1일 날 콘도에 가서 만나던 것을 오빠의 잘못으로 그것을 이제 끝장내고 오늘 6일 날 언니 집에서 만났다. 나는 언니 집에 갈 때 가래떡 10kg를 떡을 빼가지고 언니와 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떡국떡으로 준 것이다. 언니도 동생도 좋아한다. 동생은 언니네 올 때에 형부 언니에게 겨울 내복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포장을 뜯어보니 며칠 전에 나에게 선물한 내복과는 차별이 있어서 나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내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언니 내복은 4만원대 내복이었고 내 것은 2만원짜리를 선물을 한 것이다. 내가 못 산다고 선물도 싸구려만 주는 것이다. 기분이 나빴다. 나는 동생이 선물한 내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러 갔더니 내복집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것은 아주 오래된 재고 물건이라고 말을 하면서 새로운 물건을 내놓았었다. 난 2만원을 더 주고 언니 거랑 비슷한 물건으로 바꿔왔었다. 자매들끼리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도 있지만 나는 내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운한 걸 다 말하고 살면 우리는 정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니는 동생들이 온다고 맛있는 한우고기로 떡국을 끓여주었다. 우리는 둘러앉아서 떡국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마침 언니네 큰 시누님 아들이 미국에서 왔다고 언니 집에 오셔서 함께 폭넓은 대화를 즐겁게 했다. 5시쯤 헤어졌다. 집에 오니까 6시쯤 되었다. 안전하게 다녀와서 감사하고 그래도 친자매가 있기 때문에 대화도 할 수 있고 서운한 일도 있었고 두루두루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동생 생일날 어저께는 날씨가 영하 15도라고 추워서 꼼짝들을 못하더니 오늘은 영하 5도로 많이 포근해졌다. 오늘은 동생 생일날이라고 초대해줘서 6시에 애들과 만나기로 했다는데 2시에 가게 문을 닫고 시장에 가서 사과와 바나나를 6만원어치 사가지고 동생네 또 상혁이네 상이네 모처럼 조카들 만나는데 싱싱한 과일이 사다 주고 싶어서 사가지고 갔다. 외곽도로로 막히지 않고 아주 좋았다. 동생 집에 도착을 하니 동생 남편은 교회 장로님들과 강원도로 목요일날 놀러 갔다고 한다. 동생 혼자 있었다. 둘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놀다가 6시쯤 동생이 예약을 했다는 동네에 있는 한식집으로 갔다. 무공해로만 음식을 만든다는 식당이었다. 시간이 되자 놀러 갔던 박장로도 오고 아들 가족들, 딸 가족들도 왔다. 애들이 다 둘씩이다. 제일 큰 하준이가 6살, 그 아래 쭉 셋이 있다. 제일 작은 상이 딸 레아가 6개월이다. 그동안 레아가 수술을 2번이나 했다는데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어서 다행이었다. 우리는 애들과 함께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장소를 상인의 집으로 옮겨가지고 2부 순서로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 증정식도 가졌다. 동생 남편은 처음이라면서 커다란 꽃다발을
동생에게 전했을 때 동생은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며 한박 웃음을 웃었다. 모두가 선물을 준비했다. 하준이까지. 행복한 동생을 바라보는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우리 구남매 중에 막내 동생이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 생일은 남편이 밍크 오바까지 선물을 해줬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랄 뿐이다. 상인에 이사한 집도 꽤 넓어서 애들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친정집하고도 차로 5분 거리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았다. 우리는 상인의 집에서 정각 9시에 일어나 나왔다. 나는 집에 오니까 10시가 넘었다. 밤길 무사히 운전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밤운전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3일 이구 집사님과 교우들과 차 한잔. 난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예배 후에 교인들과 교회 밖에서 차를 마셔보기는 처음이었다. 오늘 2시 예배 후에 교회 로비에서 갑자기 이 집사님이 내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하는 말이 권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난 생각 없이 농담조로 예 좋지요 했다. 나도 농담조로 말을 했다. 순간 생각해보니 농담 같지가 않았다. 이 집사님은 권사님 잠실교회 커피숍으로 가셔야 한다. 난 금주권사를 내 차에 태우고 잠실교회 커피숍으로 갔다. 조금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미나 집사 남편하고 들어왔다. 이 집사님이 고구마 라떼를 시키고 우리 넷이 둘러앉아서 종교 얘기며 가정 얘기,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이 집사님은 함께 성가대를 하고 있으며 피아노 조율을 하는 일을 하는 분이다. 우리 교회 온 지는 6, 7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 집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권사님은 혼자서 두 아들을 힘들게 키우셨다는데 권사님을 볼 때마다 늘 밝은 웃음과 자신있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다고 한다. 권사님과 차 한잔하며 대화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오늘 용기 내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둘이 오면 남들을 의식할까봐 두 분을 초대했다는 것이다. 두 분을 더 초대한 것이다. 그동안 서로들 살아온 이야기들을 간증 비슷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많은 격려와 탄성이 나왔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큰 공감과 도전을 주는 모양이다. 혼자서 두 아들도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면서 격려를 많이들 해준다. 이 집사님도 두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다.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성실한 편이다. 두 사람은 시간이 늦어서 집으로 가고 집사님과 둘이 남게 되어서 식당까지 가게 되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충 말을 들어보니 집사님은 아내가 부동산을 했었다는데 모든 재산을 다 날려서 가정도 깨지게 되었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종교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용서하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요즘은 만족한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 한 권사님은 성격이 밝고 쾌활해서 이런 분과 대화 좀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과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8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